예, 친구 따라 강남 가서 이런저런 자격증에 필수라고 해서 어학 점수도 올려봤지만 네. 취업 성공이 남의 얘기 같은 거. 예, 어떤 이건 저의 기분 탓일까요? 네. 예, 대체 언제쯤 엄마는 합격 먹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이 사방이 하얀 벽인 것처럼 막막하고 네.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이 답답한 취준생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예. 네,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 오늘은 해커스잡의 윤종혁 쌤과 더빅스쿨의 이건 쌤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투잡스의 홍명보, 리베로, 건쌤 다 합니다. 이것저것 다 하는데 잡다방에는 오랜만에 출연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제 사연 이제 소개나 설명 이런 거 많이 했었었는데 좀 네. 그간에는 사실 사연 쪽은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취준생도 사연이 어떻게 업데이트가 됐을지 진짜 궁금하긴 합니다. 네. 나중에는 여기 진행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원 카드도 달라고 했습니다. 언제 나올지 지금 남남 기다리고 로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요즘에 우리, 예. 또 상반기 채용 시즌이 한창인데 이맘때 또 취준생들의 고민이 또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가요? 예. 가장 고민은 시간이 없다겠죠. 음. 뭔가는 했는데 도대체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되며 또 면접은 어떻게 가야 되며 그런 계속 늘 끊임없이 시간이 없다라는 게 제일 큰 고민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어제 저한테 이제 학생분 중에 카톡이 왔는데 저 이제 필기가 너무 바로 앞인데 어떡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궁금한 게 그런 류의 카톡이 네. 하루에 뭐 아 수도 없이 정말 많이 오겠네요. 옵니다. 아침에 한 200개씩 옵니다. 약간 트라우마 되겠는데요? 그러시구나. 아침에 네. 일어나 보면은 이제 카톡에 한 200개, 300개씩 이렇게 다 와요. 그 답을 해주세요? 네, 답은 다. 일일이 다? 예, 예. 아, 대단하시구나. 네. 보통 뭐라고 이렇게 좀 뼈 때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예, 이렇게 따뜻하게 얘기해 주시는 않으시죠?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너 얼마 전에는 너 또 시간이 왜 안 뜰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떠도 문제, 또 예. 떴어도 문제. 문제. 예, 그렇게 그랬군요. 이제 얘기를 좀 많이 넌 해주죠. 뭘 해도 문제이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된다. 그렇게 또 정리해 주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건 쌤은 뭐 요즘 친구를 만나면 좀 어때요? 예.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네. 말씀대로 이제 필기 이제 하도 많이 시험을 보고 있으니까 필기 시험 어떡하냐 그러는데 사실 이거 들을 때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 한번 체감합니다. 수능 3일 남았는데 어떡하죠? 라는 맞아요. 느낌이랑 사실은 비슷한데 답은 줘야 되고. 예. 예. 여러분들 답정너인 거 아시죠? 평소에 잘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조용쌤과 건쌤 이제 보니까 이제 투잡소에서는 두 분이 처음 만나시게 되는 것 같은데, 윤쌤 뭐 어떨 것 같아요? 예. 뭐 다른 데서 이제 만나 뵀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네, 아, 네. 두 분 친분이 있으시군요. 네, 뭐 건쌤이 아, 잡더 라이브에서? 네, 잡더 라이브에서 오, 했기 그러셨구나. 때문에 네. 건쌤이 뭐 잘 이끌어 주시지 않을까. 네. 건쌤 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러브콜을 맨날 보내는데 딱 선을 그으세요. 그래, 남자는 싫다. 친해지기 쉽지 않은 분이에요. 예, 맞아요. 자, 네, 어쨌든 오늘도 이 두 분의 멋진 케미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네.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는요. 한국 직업방송 투데이잡 시즌2와 취업카페 독보적 1위 300만 취준생들의 취업 뽀개기 파트너 독취사가 함께하겠습니다. 네, 매주 상담 멘토와 함께 여러분의 다양한 취업 고민과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니까요. 네. 취업에 성공하고 싶은 분이라면 누구나 주저없이 독취사 카페에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방송에 사연이 소개된 분들 가운데 한 분을 선정해서 취준생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커스 취업 도서를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리니까요. 사연 신청 많이들 해주시길 바람하지 않으면서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디 망구11님인데 28세 여자 스펙 평가와 조언 부탁드릴게요 라면서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예. 스펙 확인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학교는 지방 4년제 전자전기공학도시군요. 예. 통일점이시겠어요, 보니까. 3.4점, 4.5점이겠죠. 토스 레벨 6고요. 자격증으로는 오토캐드 2D, 인벤터 자격증이 있고 경력사항은 18년 졸업 후에 18년 1월부터 19년 8월까지 한 20개월 하셨네요. 네. 기계 자동차 계열 회사에서 설계 업무 하셨고 예. 2021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환경 기계 회사에서 설계 및 구매 업무 가끔 환경 관련 시험 1년에 두세 번 정도 본다고 하셨습니다. 네. 대외 활동 공모전은 없고요. 수상 경력 없고 기타 사항 없고 추가 계획 토스 레벨 7
어떤 자격증을 준비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힌다 하시면서 입사 희망 회사는 외국계라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중견 시험원 파트를 가고 싶다. 받고 싶은 조언은 거의 4년 넘게 기계 자동차 쪽에서 설계와 구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현재 있는 회사에서 환경 관련 시험 몇 번 진행했어. 시험을 진행하신 거군요, 본인이. 한 번 이직을 했었고 이번에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네. 안정적이고 오래 다닐 수 있는 곳으로 이직할 생각입니다. 제가 시험원 파트 쪽으로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있는데 어떤 스펙이나 자격증이 더 필요할까요? 시험원 파트 쪽이래요. 네. 중간 시험, 중견 시험원. 또한 제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너무 기계 쪽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혹시 다른 쪽으로 좀 뭔가 확장할 수 있을지 다른 직군도 추천을 부탁드릴게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예, 이직 준비 중인 28세 여성분의 사연이었는데 네. 우선 제목처럼 스펙부터 평가를 해봐야겠죠. 윤쌤 평가해 주시죠. 네, 일단 스펙을 하는데 이제 어떤 자격증을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사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아예 기계 쪽 그러니까 설계 쪽으로 특화되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영어를 더 올려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은 없고 만약에 외국계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토익 스피킹 레벨 7까지는 좀 맞아 놓으셔야 된다. 요거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른 건 충족이 된 거군요. 네네. 일도 하고 있고 현재. 일도 하고 네. 있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스펙을 더 높여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들은 합니다. 예. 윤쌤께서 이 정도 얘기하신 건 굉장히 깔끔하게 얘기하신 거여서 이분은 희망을 좀 만구일일님 희망을 좀 가지시기 바라겠고요. 예. 자, 이건 쌤도 짚어주시죠. 예. 저렇게 좋게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이제 또 아무래도 험담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부담이 좀 생기네요. 일단은 근데 사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이직을 해봤다는 것 자체는 네. 깡패 스펙이라고 저는 생각을 그러니까요. 합니다. 네, 어쨌든 간 일을 해봤고 예. 관련된 경력을 2번이나 가지고 있고 근데 이분이 너무 기계 쪽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약간 명탐정 건난 느낌으로 보면은 보통 전기전자공학과라 그러지 전자전기공학과라고 안 그러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것도 자기가 스스로가 약간 스스로의 전공을 많이 잊어가고 있는 느낌이 아닐까. 보통은 이제 오토캐드나 이쪽을 취득하는 사람들 보면 다 기계공학 쪽이 좀 많은 측면이 있는데 이 전기전자공학과 출신이면은 사실 그에 따른 합리적인 자격증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뭐 대표적인 예시로 치면은 뭐 전기기사라든지 아니 반도체 설계기사라든지 아니면 전자기사라든지 이런 기사 자격증들이 하나쯤 있을 법한데 네. 지금 자격증 사항이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전공과 경우 관련된 게 없다. 네, 전공과 관련된 게 물론 이제 뭐 오토캐드나 인벤터도 분명히 뭐 관련되는 이제 자격증이긴 하지만 기사 자격증을 굳이 안 쓰신 건지 아니면 취득을 안 하신 건지 저는 사실 그 부분에 약간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예. 그거를 갖춤으로 인해서 여러 군데 지원할 수 있는 폭이 좀 더 넓어지고 이직이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스펙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보면은 이분이 외국계 기업이나 뭐 중견 기업의 시험원 파트 쪽으로 이직을 원하는데 이 현재 스펙을 봤을 때 이직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직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안정적이고 오래 다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상 외국계 기업은 이직을 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커리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계면 외국계 아니면 한국 쪽이면 한국 쪽 좀 확실하게 좀 정해서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통은 지금 이 정도 경력 그러니까 경력이라면 외국계도 나쁘지 않은데 외국계 같은 경우에서는 영어를 조금 더 보는 편이기 때문에 어학 조금 더 노력하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될 거예요. 안정적이고 오래 다닐 수 있는 곳. 네. 요것만 조금 버리시면은 충분히 이직은 가능하시다라고 이게 이렇게 어떤 얘기?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거를 버려야 된다는 어떤 얘기예요, 그건요? 그러니까 외국계 같은 경우에서는 이직이 자기의 커리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뭐 한 3년씩 회사를 다니고 있다, 4년씩, 5년씩 다니고 있다 그러면 능력이 없는 걸로 오히려 약간 고인물로 보는군요. 네네. 그거를. 그래서 그렇군요. 돈을 더 받고 이제 이직하는 게 외국계 기업에서는 보통 룰이다 보니까 이제 그 안정적이고 오래 다닐 수 있다라는 생각만 좀 버렸으면은 이제 그런 거네요. 눈사람인데 계속 굴러가고 있는지 커지고 있는지 네, 아니면 네.
그 자리에 있는 건지 네, 그렇죠. 그렇게 본다는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예. 건쌤도 첨언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뭐 외국계 관련해 가지고는 다 맞는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이제 뭐 안정성과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쉽지 않겠죠.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의외인 게 이분 같은 경우에 뭐 시험원 파트라고 이야기하신 이 부분이 사실은 걸리더라고요. 시험원 파트라는 게 저도 좀 생소하게 네, 됐고 그래가지고 이거, 예. 맨 처음에는 그냥 진짜 시험원에 들어가고 싶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원에 들어가고 싶나 여기가 이제 막 품질 관리 같은 것들을 했을 때 그 이제 QC 같은 거 도장 찍어주고 막 이런 데거든요. 네.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이게 기계자동차 회사나 설계 업무 하면서 환경시험 관련 시험을 본인이 직접 진행을 하면서 우리 제품 좋아요 해서 인증받는 업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일을 하는 회사에 가고 싶다라는 의지로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험원 파트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제 품질 관리 파트라고 좀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가 시험이라고 쭉 출제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네, 그래서 QC 파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품질 관리 파트로 해가지고 퀄리파이 받는 그런 직종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이직에서 승산이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그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본인의 이력들을 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이 이제 그 경력상에서 경력 깡패라고 하셨던 그 파트 그 분이 그 부분이 18년 졸업 후에 19년 8월까지 20개월 동안 기계자동차 계열에서 그 회사에서 설계 업무를 했었고 예. 요거랑 연관되는 이제 자격증이 오토캐드 2D 뭐 이런 것들일 텐데 또 21년 3월부터는 환경기계회사에서 설계 및 구매 업무도 하셨고 그런데 본인이 아까 건쌤 얘기하신 대로 짚어주신 부분인데 너무 저희 본인이 그 우물한 개구리처럼 기계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 경력을 갖고 지원해 볼 수 있는 직군을 좀 추천해 달라 뭐 이런 부탁도 있었거든요. 먼저 윤쌤부터 어디 추천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기에서는 딱히 다른 직군을 가라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아 그걸 아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건쌤도 짚어주셨지만은 예. 전기전자공학인데 캐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기사나 뭐 전기공사기사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쪽으로 하셨는데 아까 건쌤 말씀대로 품질관리 쪽 이쪽도 한번 해봤으니까 예. 저는 바꾸더라도 설계 직무 정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기계 직군으로 가는 게 본인의 경력을 살려서 조금 더 자기를 전문화시키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건쌤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이 전공 자체가 굉장히 폭넓게 지원할 수가 있는 직군이긴 해요. 그러니까 네. 전공 자체가. 그래서 본인이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어디를 갈지가 전부 달라질 것 아 같아요. 전기전자가? 네. 그래서 뭐 진짜 기본적으로 전기전자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뭐 전력 생산 관련해서도 지원할 수 있고 뭐 전자나 전기, 에너지, 뭐 아니면은 관련 제조업이나 건설회사까지도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욕심을 내 가지고 뭐 전기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득한다, 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겠지만, 근데 뭐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그냥 이력만으로 좀 이렇게 지원 폭을 확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크게 한 2가지 정도 이제 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이제 중공업 쪽 일단은 추천해드리고 싶거든요.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지금 현재도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이 모두 채용 중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두 분야 보면은 전장 자동화 설계 부분이나 생산 관리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캐드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이력들이 좀 활용이 될 수 있는 분야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자동차 쪽도 추천해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 자동차 쪽도? 네 이제 이 현대자동차가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면서 이제 플랜트 단위로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공채가 맞아요. 아니라. 네. 그리고 이제 그 플랜트 단위로 채용하고 있는데 지금도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에서 전주 공장에서도 채용 중에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품질 관리 파트로, QC 파트로.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엔진 관련해 가지고 인증받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또 기계 자동차 관련 회사에서 일한 경력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 살리면은 뭐 자동차도 가능할 거고 아니면 플랜트도 가능할 거고 혹은 중공업도 가능할 거다. 근데 만약에 이런 데들은 이제 수시 채용이고 채용 규모가 굉장히 작은 건 사실이에요. 뭐 TO가 1명, 2명 이 정도밖에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내가 좀 기회를 확대하고 싶다라고 예. 하면 차선책으로 한번 염두에 볼 만한 거는 기술 영업이지 않을까. 기술 영업 네. 쪽. 아무래도 이제 기계에 대한 지식도 있고 전기에 대한 지식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식을 활용해가지고 영업 직군으로 활용하는 측면에 있으면은 굉장히 채용 규모가 확대될 수가 있거든요. 예. 뭐 대표적인 예를 들려고 그러면 뭐 LS 전선 같은데 뭐 그런 데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 기술 영업을 뽑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본인이 경쟁력을 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예. 있겠네요.
근데 보면은 이분이 이직을 한 번 했잖아요. 그래서 또 써주신 거 보면 마지막 이직이다, 뭐 안정적이고 오래 다닐 수 있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윤 쌤께서는 외국계 기업을 가려고 하면 안정적인 거를 버려라 이렇게 말씀해 그거와 주셨는데 맞지 않은 거죠. 네, 근데 우선 이렇게 써주셨으니까 공기업 쪽은 또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공기업도 전문이시기 때문에 네, 예. 어떻게 보세요? 공기업은 어렵습니다. 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아, 이름이 좋아. 네, 그러니까 이름이 너무 좋아요. 예. 그냥 어렵습니다. 네. 이유는 뭘까요? 네. 공기업 안 됩니까 이 정도면? 네.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이분이 지금 이제 전자전기공학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살리든지 아니면 본인이 이제 기계 쪽을 살려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전기기사나 아니면 기계기사, 아까 기사를 가지고 건스 있으셔야 돼요. 얘기했던 그 자격증. 네,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필기라든지 아마 1차에서 교육사항 쓸 때도 좀 난감할 거예요. 본인은 전기전자인데 기계 경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계직군 쪽으로 가고 싶으니까 그러면은 교육사항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 HRD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또 습득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를 생각하고 하신다면 공기업도 뭐 나쁘진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있는 걸로 가기 어렵다. 지금 그러니까 있는 걸로는 다시 힘듭니다. 준비를 네, 뭐 처음부터. 다시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스텝 밟아가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쪽 SOC 공기업 쪽으로 해서 한번 해보실 수는 있다. 네. 이렇게. 건쌤도 뭐 크게 윤쌤에 대해서 그 의견에 대해서 이견은 없을 것 같고 청원할 부분이 있을까요? 윤쌤 말이 100% 맞습니다. 이제 사실 그렇거든요. 28살 됐고 몇 년 동안 회사에서 다닌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머리가 굳어요. 저뿐만 아니라. 자기 일만 하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기사까지 따라 그러면은 좀 이제 오바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느끼실 텐데.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유도 없고. 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합리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외국계 중견기업 수시연원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생각하는 이 직렬은 이미 본인도 답정너예요. 알고 있어요. 이쪽으로는 이직이 되겠구나, 가능하겠구나. 근데 여기서 안정성까지 뭔가 추가하고 싶다, 예. 오래 다닐 회사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노력이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사 자격증 그냥 취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 취득하는 과정 간에서 그걸 바탕으로 공기업들 지원을 좀 예를 들면은 뭐 한국전력공사나 한국수력원자력이나 이런 데를 지금 채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지원을 병행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품질관리 쪽에도 관심이 많다면 뭐 한국전기연구원이나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뭐 이런 데들도 사실은 본인의 이력이랑 좀 연관성이 있으니까. 근데 그 안정성을 추구한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공사급 기업을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기사 자격증 다시 준비해야 된다. 중장기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만약 기사 자격증 취득하고 나면 28이면요. 네. 사실 취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분이 이제 오랫동안 자동차 관련 회사에서 설계 구매 업무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 관련 쪽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그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하니까 이게 반도체 문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 문제가 좀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 국내도 또 무척 뭐 물론입니다만 해외에서도 자동차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이제 취업 시장에도 여파가 미쳐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걱정하시는 분도 실제 많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제 자동차 계열 쪽은 좀 적게 뽑기는 하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렇죠. 지금 상황 때문에. 네, 근데 플랫폼이 바뀌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전기 자동차로 바뀌면서 내연기관에서 바뀌어가고 있죠. 이제. 네, 그렇죠. 바뀌면서 플랫폼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드는 매우 큰 비용은 듭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하나를 바꾸는데 한 3천억 정도 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바뀌면 완전히 바뀌어가는 시점, 과도기의 시점에는 적게 뽑겠지만은 이제 비용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뀌어 나가면은 한 향후 1, 2년 정도 안에는 다시 채용의 문은 좀 넓어지지 더 커질 않겠나. 것이고. 네, 그렇게 건쌤도- 생각을 합니다. 예, 건쌤도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동차 쪽은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뭐
그 반도체 수급 문제는 언제든지 그냥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느 순간에는 그리고 이거는 사실 배부른 이제 소리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문돌이 문순이들이 더 힘들지. 20계열 친구가 사실은 걱정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20계열로 활용을 해가지고 살리겠다. 특히나 지금 환경원 쪽에서 일을 관련해가지고도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에 제일 중요한 화두, 반도체도 수급이 어렵다라고 하지만 반대쪽에서 급부하고 있는 거는 사실 ESG 경영이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가지고 또 내가 이런 커리어도 있고 앞으로 또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생각이 있어요라는 얘기로 풀어내면은 사실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이력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겠네요. 요즘 또 보면은 취업 시장에서 직무 역량이 많이 더 강화가 됐잖아요.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경력이 있는 신입을 원하는 건데 중고 그렇죠. 신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SK에서는 3년차 미만의 경력직을 따로 뽑는 주니어 탤런트 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은 보니까 경력직 이직을 고민하고 계시는데 이 경력직 이직과 경력이 있는 신입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경력직 이직 이분에 한정시켜서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경력직 이직이 훨씬 더 낫다? 맞는 아, 나은 거고요. 차이점을 얘기를 하라면은 경력직 이직은 어찌됐든 본인이 자기의 커리어를 좀 쌓아서 전문가의 영역으로 가야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오히려 외국계 기업이라든지 좀 이직을 많이 하면서 자기의 커리어를 쌓는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경력직 이직이 나은 거고요. 또는 이제 내가 본인이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이쪽 좀 큰 기업으로 가신다면 오히려 경력 있는 신입이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컨셉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이 경력직 이직을 하면요. 이거는 완전히 능력 단위 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은행 다니다가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력직밖에 안 뽑잖아요. 그래서 이제 ESG 파트로 지원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때만 정말 사장단에서 면접을 볼 때 정말 ESG A부터 Z까지 다 물어봐가지고 정말 탈탈탈탈 먼지 털듯이 털었던 그런 이력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력직은 사실상 본인의 능력 단위 채용이기 때문에 그 직무에 대한 능력,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제일 중요하고 경력 있는 신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채용 제도 자체가 신입 단위에서 채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염두할 거는 사실은 로열티적인 측면이죠. 너는 왜 이렇게 이직까지 많이 하면서도 다시금 신입으로 오려고 하니? 뭐 이런 생각을 일단 1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현실적인 생각부터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호봉 인정이에요. 이 경력직 이게 그런 회사마다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요. 본인은 굉장히 일 많이 했는데 갔더니 다시 신입으로 맞아. 되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 아예 자기 직무가 아니고 다른 직무일 경우에는 거의 신입처럼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중고 신입이라는 얘기도 맞아요. 나오고. 컨셉도 추가로. 네, 그래서 이제 그 경력을 내가 지원을 하게 되면은 이거 호봉을 인정받는지 아니면 중고신입으로 지원하더라도 내가 그 과거에 했던 이력들이 호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미리미리 체크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신입으로 지원했는데 내 연봉이 거의 2천만 원 이상 깎인다. 네. 이렇게 하면 사실은 신입으로 지원하는 그런 보람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겸비해서 내가 지원할 때도 그것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공기업 같은 데 가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전공 관련 자격증 같은 거 따시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공기업 관련 준비를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한 1년 반 이상 준비하시니까 시간도 또 힘드실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분의 입장을 이제 여쭤볼 겁니다. 저희 마무리 멘트를 여쭤볼 텐데 경력 있는 걸로 다른 회사로 좀 리프레시하는 그 개념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윤쌤부터 마무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이제 기계 쪽이니까 기계나 설계 쪽으로 해서 오히려 자기의 전문 분야를 더 전문화 시켜서 나갔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쪽으로 가시든지 지금 컨셉 말씀대로 답정 너인 것 같은데 이쪽으로는 확실하게 자기가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전문성을 조금 더 넓혀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예, 컨셉도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네. 네, 이분 뭐 말씀대로 이제 뭐 추가 계획 토스 레벨 7만 하고 어떤 자격증 준비할지 감이 안 잡힙니다. 본인 전공에서 동기들이나 선후배들이 취득했던 자격증 그 자격증이면 답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력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옆에 있는 회사들에 그렇게 이직하는 거는 당연히 같이 병행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보다 훨씬 더 전문가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 외적인 분야까지 넓히려고 한다면은 남들이 하는 그런 기본적인 스텝들은 다 밟아놓고 지원의 폭을 확대해야지 본인이 만족할 만한 기업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예.